대기업 생산직에 입사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취업 정보를 얻고 싶은데 뜬 소문과 카더라뿐이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이 오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대기업 생산직 취업을 위해 대학을 그만두고 전문대에 입학 후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지만 아직도 정보의 진위를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현장직 순위표라고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D 이하는 지원조차 하지 않았고 실제로 C 이상 기업 50여 곳에 지원을 해본 경험과 주변에서 함께 준비하던 사람들의 합격 및 취업 사례와 비교를 기반으로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입사를 준비하시다 보면은 회사마다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기업은 출결을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학점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있고요. 이 중요시 여기는 거, 그 기업에 맞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모르면은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취업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원하는 회사와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기업 생산직에 가겠다 생각할 때부터 정유사를 생각을 했는데요. 취업준비생 시절에 커뮤니티 검색에서 의존해서 댓글도 보고 쪽지도 보내보고 물론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재직자라는 사람, 합격해봤다는 사람 등한테 정보를 받아서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그때의 저로 돌아가 보면은 정유사 같은 경우는 고졸을 안 뽑는 상태였고요. 그때는 전문대학 출신을 뽑았고 지금은 학력 제한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전문대 공과 계열을 가라, 공과 계열을 가라, 기계나 전기나 화공이나 이런 데를 가라고 자격증을 위험물 산업기사를 따라 전공은 기계 같으면 기계 전기를 따라 전기 산업기사 따라 또 화학 분석 기능사, 환경 기능사, 산업기사도 대기 환경 산업기사, 수질 환경 산업기사, 가스 산업기사 이런 거 따라고 했었고 학점을 4.0 이상 받아라. 또 매뉴얼이나 콘솔이 영어로 돼 있다. 이래서 어학 성적 점수, 토익 이런 거겠죠. 이런 거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해본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붙었다 하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도 제가 다 수행한 게 아니고요.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해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쪽 길을 저한테 권해줬던 친구가 있는데 그리고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도 꽤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다른 회사 간 사람들, 다른 업종에 간 사람들 그런 사례들을 다 분석해서 상황이랑 목표에 맞는 지름길이 뭔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입사를 하고 취업을 하고 서류에 합격하고 최종 합격을 하고 이런 과정이 약간 소개팅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각각의 원하는 조건을 많이 서로 알고 있으면은 애프터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또 지나치게 양방이든 한쪽이든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면은 기회 자체는 당연히 적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안다면은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도 100%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가 감이 안 되는데 너무 높은 것만 지원하면은 당연히 떨어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채용 인원이 그때 하필 지나치게 적게 뽑을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소수긴 한데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요 소수예요. 매우 극소수. 임원이나 노조를 통해서 입사를 청탁하는 경우도 있고 내정자 등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스펙을 완벽히 만들어 놨다는 거는 서류를 통과한다는 거고 입사 시험을 잘 못 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면접에서 너무 긴장을 해서 헛소리를 하면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은 일단 내가 정말로 입사하고 싶은 회사 이게 뭔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초봉, 연봉, 상승률에 따라서. 그래서 급여죠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로 내가 허용할 수 있는지. 복리후생. 요거는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어느 회사를 가든 여러분들 가고 싶은 회사가 주로 대기업이니까요. 또 지역, 수도권에서만 있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지방을 가도 광역시 정도 인프라면 괜찮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중소도시도 나는 괜찮다 하면은 되는 거고요. 또 업무, 생산 쪽, 오퍼레이팅, 운전, 그리고 정비, 메인터넌스, 또 지원 부서들, 지원 업무,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고, 업종이 있겠죠. 업계, 석유화학, 전자, 제철, 자동차 등등등. 이렇게 하고 싶은 회사를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목표를 확실히 정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거기에 맞게 필요한 거는 제가 최대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따라서 요구하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았고,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종사하고 있는 전기업계가 있고, 비슷하게 석유화학 업계가 있는데, 대규모 채용이 아니면은 보통은 4.4.0인 밑에는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무 석유화학 회사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고, 그때의 채용 인원이나 뭐 사람이 부족하거나 뭐 많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라서 요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교 출결보다도 일단은 최종 학력이 있는 경우, 그러면은 전문대학 학점을 조금 더 보는 경향이 있고요. 학벌 같은 경우도 보기는 보는데 사실 전문대학에서 학벌이라는 게 존재하나 싶기도 한 면이 있긴 있어요. 뭐 인하공전이나 조선이공대, 영남이공대, 울산과학대, 경남정보대, 뭐 학교 동문회로 입사하고 나서 모여서 뭐 끼리끼리 하는, 그것도 뭐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근데 뭐 저는 그런데 안 나왔는데 별 상관없고요. 일단 입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이쪽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전공인데, 나는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싶다 하시면은 학교 이름하고 무관하게 화공과가 개설된 학교를 가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화공과 전체 전국으로 봐도 인원이 적고 화공과 출신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실제로 가보시면은 생산부서에 화공과 출신들만 있는 게 아니고 기계나 전기 출신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게 화공과 출신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작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화공과를 들어가서 좋은 학점과 여러가지 스펙을 만드는 게 분명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죠. 참고로 저는 저런 학교를 못 가서 안 간 건 아니고, 제가 원래는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상태여서 이런저런 사정이 그랬습니다. 부모님한테 더 이상 손 벌리기도 좀 미안하고 집 가까운 데 가느라고 다른 데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데가 현대차 그룹,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오비스 등등. 여기는 고교 출결을 확실히 많이 봅니다. 성실함을 우선시하는 건데요. 전문계 출신,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이라면 개근하시고,
전공 관련 기능사 관련 자격증 취득하시고, 일반계면은 개근하시고, 기계나 전기, 자동차 쪽 전문대학을 진학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좀 운의 영역이 크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원해봤을 때나 주변에 누가 가는지 보면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삼성그룹도 전자하고 후자가 좀 다른데, 통틀어서 그냥 위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급이면은 고졸 채용이니까 출결 중요시 여기고, 4급이면은 학점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약간 느슨한 편이긴 한데 출결이야 당연히 보는데, 삼성은 역사가 오래된 입사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류 합격이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연령은 만 30세 밑에는 없진 않은데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봤을 때 뭐냐, 결국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성실함이거든요. 고교 때 학교 꼬박꼬박 지각 안 하고 나가고, 전문대에 또 성실하게 수업 듣고 학점 받고, 그 원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성실함을 지원자는 증명해낼 수 있는 걸 제시한다 라는 느낌으로 스펙을 준비하시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의 경우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출결이나 학점만으로 성실함을 증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고요. 모든 게 성실함을 증명하는 데에 일원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업이라고 뭐 무조건 우대하는 자격증 이런 게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전공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게 좋죠. 전공 자격증은 학교 열심히 다니셨으면은 보통은 쉽게 취득을 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학점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나 업종하고 관련된 자격증, 내가 하고 싶은 업무, 하고 싶은 업종. 석유화학이라면은 유연분을 딴다든가, 자동차의 경우도 금형 업무 하시는 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형 관련 자격증, 제철소면은 제성기능사, 제강기능사, 아변기능사 같은 거, 어학이나 뭐 한국사 능력 검정, 그다음에 뭐 전산, 이런 거는 최후 순위로 두시면 되거든요. 전공도 있고 한 개나 두 개 땄고, 지원하고 싶은 회사나 업무에 관련된 것도 뭐 하나 두 개 땄다 그러면은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내가 취업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자격증 컬렉터가 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출결하고 학점이 성실함을 제일 잘 보여주는 척도니까요.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면은 되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좋은 출결 학점 받아 놓으시면 되고, 그 베이스에서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전공이나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하는 것보다 다른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가 있으면은 경쟁력이 있겠다 스스로 알 수 있거든요. 이미 취득을 했고, 그러면은 가성비를 따져서 더 좋다고 판단되는 걸 따시면 되고, 점수를 받으시면 되고, 다른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죠. 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도 한 학점도 4점대 초반이었고,
전공 산업기사 하나 있었고, 위험물 닦고, 그리고 이건 좀 특이 케이스인데 제가 중간에 공공기관을 가고 싶어서 여기는 대부분이 다 어학 점수를 요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시험 준비하면서 시험 쳐서 한 830점 나오고서는 시험을 보러 안 갔습니다. 그냥 요걸로 취업 때까지 써먹었고, 그다음에 뭐 잡다구리 한 거, 뭐 워드, 한국사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학교 다닐 때도 심심할 때 하나씩 땄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기업은 우대를 하긴 합니다. 여기 입사 시험에도 한국사 과목이 있고, 그리고 뭐 지게차가 범용으로 좋다고 뭐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게차를 제가 세 군데 회사를 다녔는데 공공기관이었고 처음에, 그 다음에 민영화 된 전 공기업, 그 다음에 지금 중사.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직원들이 지게차를 운전한다 본 적도 없고요. 여기서는 협력업체 분들이 지게차 운전 담당하셨고,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은 계약직. 그래서 뭐 어떤 회사를 가고 싶으신 분이나 가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가지고 이거를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나를 딱 바라볼 때 나는 어디까지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하셨잖아요. 다 앞서서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무엇까지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어차피 특별한 정보를 얻겠다고 커뮤니티 검색해보시고 다 뒤져보시고 뭐 이래저래 아는 사람, 지인의 지인 통해서 물어보고 하셔도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거나 뭐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커뮤니티에 많이 댓글이나 이런 거 달리는 것처럼 못 먹어두고, 좋은 회사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비용이 안 드는데 지원해보는 거지, 뭐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놈을 회사가 뽑을 리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사 부정 때문에 안 됐다, 뭐 내정자가 있다, 그런 거 없다고는 못 하겠어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극소수고,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셔야죠.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꽤 상당히 공정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 하는 게 입시, 그리고 그 다음에 취업입니다. 요거 잘못 건드리면은 정치인들은 표를 잃으니까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두 가지 분야죠. 여러분들은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거는 운이죠, 운. 여태까지 뭐 노력해라 이런 거 준비하면 된다 얘기했지만 결국엔 운이 제일 중요합니다. 허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건 아니고요. 청탁이나 비리, 부정 이런 것보다도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대규모 증설, 신규 채용 계획, 요런 게 있을 때 내가 뽑힐 확률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입사 단계 할 때 전형이 있죠. 다 서류하고 뭐 인적성 검사 보는 것도 있고 입사 시험 보는 것도 있고 면접도 한 차례 두 차례 보는 것도 있고, 그 전형마다 결국 저득점자를 걸러내는 방식이라서 TO 테이블 오더 자체가 채용 인원이 많으면 그 허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채용 인원이 작으면은 우수한 사람들도 탈락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많이 탈락해봤고요. 연락도 못 받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탈락한 적도 좀 있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정해놨으면은 그 안에 최대한 지원을 하시면서 합격하면은 입사한 다음에 경험을 쌓으면서 또 이래저래 많은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해보고 더 좋은 회사에 갈 기회가 생겼다, 저기 원래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대규모로 신규 채용을 하네, 신입 채용을 하네, 이러면 또 이직을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직을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직이 어려운 이유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거를 입사하고 나서야 이때 이걸 하시려는 분들은 여기를 입사를 하지 마셨어야 돼요. 그냥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취업 전에 학교 다닐 때 이미 스펙을 다 만들어 두시고, 졸업하고 나서라도 입사 전이라면 다 만들어 두시고, 첫 직장이라는 스펙, 전 직장이라는 스펙, 이런 거를 쌓아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단은 여기를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요렇게 이용해서 원하는 직장까지 결국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집중을 하면서 동료들하고 관계도 형성해보시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회사 가려고 했는데 저 회사 가려고 했는데 저기는 어떨까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여기서 계속 조직 생활을 해도 되는지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준비할 게 별로 없죠. 내가 가고 싶으면은 지원서 작성하고 날짜 맞춰서 연차 내고 전형을 진행하는 거, 이러면 됩니다. 운만 타면서 탈락이 예정된 공고만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서류만 준비할 것도 아니니까요. 뒤에도 뭐 시험도 있고 면접도 경험을 해봐야지 경험을 안 해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 수행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입사를 하셨으면 실무 경험도 조금이라도 맛을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모르죠? 이 회사가 나한테 맞는 회사에서 뼈를 묻고 싶을지도. 원래 인생이라는 게 또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운 좋은 놈은 못 이깁니다 원래. 근데 그 운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운인 거죠. 노력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운도 기회도 다 준비된 사람만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세 번째 직장에 안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노력해보세요. 지금까지 서류 지원형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생산직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숙지하고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은 관문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지나고 보면은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이기에 나름의 경험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꼭 입사라는 관문을 통과하시고 저와 같은 마음을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보다 나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